흉부학 개론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에 생긴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왜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수술 후에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늑골골절 편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통증은 왜 관리가 필요하고 왜 생기는지.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그 수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폐를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식도 수술을 위해서 가슴을 통한 수술적인 접근을 했을 때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수술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전에는 고식적으로 하는 방법은 개흉이라는 걸 했습니다. 개흉은 말 그대로 가슴을 여는 건데요. 가슴을 연다라는 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공간을 크게 절개를 해서 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상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통증이 오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자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자 부분의 절개를 최소화해서 폐나 아니면 식도나 여러 가지 장기로 접근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소 침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흉곽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들어가면 복강경, 가슴 안을 들여다보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는 게 흉곽경인데요.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흉곽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적인 수술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흉곽경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요즘은 다빈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 수술 방법들은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 고식적으로 수술했던 크게 절개했던 수술보다는 통증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전들이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장기를 수술한 다음에 폐를 수술하고 나면 폐를 떼내야 됩니다. 폐가 나와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또 큰 구멍 하나를 뚫든 작은 구멍을 여러 개를 뚫든 구멍을 뚫어야 카메라가 들어가고 수술 기구가 들어가고 또는 로봇을 이용한다면 로봇 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간에 상처는 남게 되고 상처가 남게 되고 상처 부분들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우리가 늑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 공간을 절개를 해야 수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소 침습 수술이 발달하게 된 이후에는 고식적으로 개흉을 했던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적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하고 생긴 합병증을 줄이고자 사실 이걸 했던 거예요. 수술 후에 생긴 합병증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 호흡기 폐와 관련된 합병증이고, 호흡기 폐와 관련된 합병증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통증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면 호흡기와 관련된 폐합병증이 상당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상당수가 줄어들면 전체 합병증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침습적인 수술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웬만하면 이걸로 하려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암을 절제를 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흉곽경이나 로봇 수술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나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수술이 불가능하기보다는 수술 시간 자체를 짧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은 여러 부분과 관련돼 있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다른데, 개흉을 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최소 침습적으로 접근하는 게 통증은 훨씬 더 적다. 하지만 최소 침습적 수술로 했다 하더라도 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개창이 있고 그 다음에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트, 그러니까 수술 기구들이 들어가야 될 공간들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당연히 통증이나 합병증 등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수술하고 나서 통증 관리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지금도 많은 병원들에서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왜 그럼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느냐라고 궁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요, 3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부 절개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가 아프겠죠. 그래서 표재신경과 피부 또는 그 주변의 근육들이 아파서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일시적인 통증, 이거는 사실 일주일 전후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비뼈 밑에 지나가는 늑간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신경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술하면서 가슴을 크게 여는 개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절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근육을 벌리고 갈비뼈 사이 공간을 벌려야지 저희가 수술할 필요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잔인한가? 모자이크 처리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가슴 사이 공간을 벌리는 거를 저희가 기계로 벌리는데 그 공간을 벌리면 저희가 손이 들어갈 만큼 그 공간을 벌립니다. 그러면 신경이라는 게 갈비뼈 밑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늑간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또는 실제로 우리가 전기 소작을 통해서 열면서 늑간 신경이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영구적으로 데미지를 받으면 손상이 되죠. 그럼 그거는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오고 일시적으로 눌렸는 거는 시간이 지난 뒤에 회복이 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신경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났을 때 환자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는 여기 먹먹한 느낌이 든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늑간 신경이 뒤에서 앞쪽으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수술 절개에 있는 부위 앞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신경이 영구적인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면 환자들이 좀 낫다고 하는데 그거는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감각이 무뎌서 그런 건데 어쨌거나 늑간신경의 손상이 두 번째 기전이고 세 번째 기전은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그러니까 늑간 사이에 존재하는 근육, 우리가 세 가지 층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수축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술하고 나면 이제 다른 쪽의 근육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증 때문에 상처가 났는지 과정에서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목이나 이런 데 잠을 잘못 자도 이렇게 담이 걸리잖아요. 근데 담이 걸리는 큰 근육들은 좀 쉬운데 이 갈비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은 소근육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은 수축을 하게 되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환자들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실제로 나중에 측정을 해보면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환자들의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통증의 가장 큰 이유고요. 이 세 가지를 치료를 잘 해야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처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술 부위에 있는 바깥쪽의 근육들이 아파서 생기는 부분은 일주일 전후로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후에만 통증 관리를 잘하면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저희가 보통 무통진통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통주사. 그게 뭐냐면 마취과에서 수술하면서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달아주는 부분인데 그 안에 마약성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랑 그리고 이제 그 엔세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비스테로이드성 그 항염증성 약물들이 포함이 된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항구토제 그 세 개를 이렇게 한 봉에 짬뽕을 해가지고 써가지고요. 그걸 정맥에다가 연결을 하든지 또는 경막의 척추에다가 무통 마취하는 듯이 그렇게 연결을 하든지 해가지고 환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통증 조절하는 장치인데 그걸로 사실은 완전히 통증이 깨끗하게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필요할 땐 또 주사 진통제를 써야 돼요. 입원해 있을 때. 근데 마약성 진통제는 이 통증을 낫게 하지만 장을 마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소변을 좀 잘 못 누게 한다든지 또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어지럽고 심한 환자들은 혈압이 떨어지고 또는 고령의 환자들한테는 가끔씩 호흡 부전 증상, 숨을 잘 못 쉰다는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흉부외과 병원들은 수술하고 나면 마약성 진통제를 씁니다. 왜 쓰냐면 그만큼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통증을 덜해야 숨을 크게 잘 쉴 수가 있고 기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숨을 잘 쉬고 기침을 잘 해야 가래가 잘 밖으로 표출이 되고 가래가 나와야 폐가 잘 펴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되게 주안점을 두는데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수술하고 통증이 심하면은 환자들이 숨을 잘 쉬지를 못하죠. 그러면 얕은 숨을 쉬게 되고 가래 배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래가 쌓이게 되고 그게 결국은 폐렴이 되는 거거든요. 무기폐, 폐렴 이런 무기폐는 폐가 열려있지 않아가지고 다쳐가지고 그 안에 가래가 차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염증으로 계속 발전이 되면 결국 폐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폐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또는 식도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폐렴이 생기면 중환자실로 가야 될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면 사망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 환자들이 회진을 놀러 가면 대부분 환자들이 그러죠. 자기 똥이 안 나와 죽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똥이 안 나와 죽겠다면 이제 변을 잘 누게 하는 약도 드리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면 항구토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해서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약성 진통제가 하나에 대안은 되지만 최고의
어떤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근육 자극을 하는, 제가 바늘로 침을 넣어가지고 뭐 전기 자극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늑간근이나 이런 곳에다가 그 신경을 얼려가지고 치료하는 냉동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시도는 했고, 좋은 뭐 논문으로 저희가 올해 내년에 보답을 좋은 논문으로 여러분들께 꼭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써서 좋은 데 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흉벽 통증이라고, 이제 수술하고 생긴 것도 흉벽 통증이죠. 수술 후에 생기는 흉벽 통증은 늑골골절하고 생기는 흉벽 통증하고 사실 좀 달라요. 접근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거든요. 늑골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2주, 3주까지도 여러분들이 병원들에서 많이들 이런 재활치료나 아니면 뭐 도수치료나 통증 완화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물리치료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3주 이내에 물리치료를 늑골골절인 사람한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늑골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엑스레이 찍거나 이런 경우에는 골절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간의 골절이 있는데, 이게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가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뼈가 붙는데 걸리는 시간이 4주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4주면 뼈가 완전히 붙는 게 아니고요, 뼈가 붙기 시작하는 게 4주입니다 보통. 그러면 4주 정도가 지나면은 뼈가 부러진 뼈가 자기 alignment, 그러니까 자기 그 뼈의 위치를 찾아서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단단했기 때문에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물리치료를 하거나 뭐 도수치료가 필요하면 뭐 이런 치료들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절이 생기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물리치료를 하거나 뭐 자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생긴 통증은 한 달 이후에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수술 후에 생기는 통증 3가지 기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술해서 실제로 절개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피부나 근육이나 이런 쪽에 생기는 통증은 사실 그냥 둬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낫고자 약들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늑간신경은 사실 환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의료진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 또한 그냥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게 감각이 문제가 되거나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면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많은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세 번째,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근, 근육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술하고 나면 제가 수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만성 통증으로 남아요. 수술하시고 나서 환자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비만 오면 아프다, 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뜨끔했는데 아프다, 선생님 저기 아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자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수술했던 근육의 절개했던 앞쪽으로 쭉 만져보면 환자가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하세요. 이거는 결국은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 근육이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수축을 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늑간 근육 수축은 사실 환자분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환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 시범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술한 환자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수술했다고 칩시다. 왼쪽을 수술하면 왼쪽에 늑간 근육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늑간 근육을 펴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쪽 팔로 반대쪽 귀를 잡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귀를 잡으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잡는 사람이, 그 운동이 안 되겠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머리 위로. 귀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가 펴질까요? 이렇게. 그렇지. 머리가 펴. 이 펴지라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늘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펴지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는 운동을 하면 여기가 늘어나는데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몇 번을 시키냐면 300번 하라고 해요. 말이 300번이 300번 하기가 사실 힘들죠. 근데 그만큼 자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너무 하면 이쪽이 긴장이 오기 때문에 한 번씩 반대쪽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방금 귀 잡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그 공원에 가시면 어르신들하고 왜 핸들 잡고 돌리는 거 알죠? 어떻게? 그렇지. 보통 그렇게 잡지 않지 않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니? 아니, 가만 있어봐 좀. 이렇게 아니라 이쪽 팔로 이걸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운동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공짜로 이렇게 귀 잡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팔을 이렇게 돌리는 아니 이쪽으로 수술했는데 왜 여기를 돌려? 연구인가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면 훨씬 더 운동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몸통을 비트는 운동도 있는데 몸통을 비트는 운동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수술하시고 나서 회복이 되는데 언제부터 하면 좋은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일 뒤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이 귀 잡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2주일 뒤부터 팔을 돌리는 운동을 하시면 어느 정도 분명히 예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시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치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해결이 안 될 때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통증이 엄청 힘들다라는 가세요. 네. 수술하고 생기는 통증은 사실 환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환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도 바쁘다는 핑계로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수술했던 환자분들이 있으시면 이걸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흉부와 괴론에서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차차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사랑합니다. 안녕.